살려고 결혼한 건데 신부가 먼저 울게 될 줄은 지은호도 이지혁도 몰랐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심장병을 듣게 된 게 아니라 알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사람의 숨에서요. 이지혁은 원래도 숨이 가쁜 티를 안 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은호가 말 한마디 던지기도 전에 이지혁이 잠깐 멈췄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대표님 요즘 왜 이렇게 숨이 차요? 이지혁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일 많아서 그래. 너도 알잖아. 지은호는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진짜 괜찮을 때는 웃지 않고 괜찮은 척해야 할 때만 웃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결국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 검사 일정, 심장 정밀 검사, 그리고 한 줄로 정리된 말. 심장 이식 고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충격이 컸던 건 병 자체보다도 이지혁이 그걸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자기가 했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선배 좋아한다면요? 라고 말해버렸던 순간. 이지혁은 그때도 선을 그으려고 했죠. 공사 구분이니 회사니 경계니 그런데 지은호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지혁이 경계를 세운 건 예의나 원칙이 아니라 자기 삶의 시안을 들키지 않으려는 방어였다는 걸요. 지은호는 그 밤 이지혁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었죠. 이지혁은 누가 괜찮냐고 물으면 오히려 더 괜찮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말하면 이지혁은 분명 나 괜찮다로 끝낼 거였고요. 그러면 지은호는 그 괜찮다라는 말에 같이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지혁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박성재가 먼저 폭발했는데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붙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이거 숨기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이 죽어. 이지혁은 박성재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재야, 나는 원래 혼자 하는 게 편해. 박성재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편한 게 아니라 겁나는 거지. 내가 누굴 붙잡으면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질까봐. 그 대화를 이상철이 듣게 됩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틈 사이로 박성재의 낮은 목소리와 이지혁의 짧은 대답을 전부 들어버렸는데요. 이상철은 멈춰섰습니다. 이상철은 집안을 지키는 방식이 늘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을 먼저 내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날은 이상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심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더 오래된 기억이 튀어나왔습니다. 조웅래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말이요. 그 집안은 심장이 약한 피가 있다. 이상철은 그때는 잔소리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상철은 뒤돌아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김다정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김다정이 당신 왜 그래? 라고 물어도 이상철은 웃어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했어. 그런데 이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이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철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상철의 아버지 쪽 어른이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던 기억이요. 이상철은 그때도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이라는 후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후회를 다시 하게 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 앞에 섰습니다. 지은호는 일부러 회사가 아니라 집 근처에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대표님, 나 다 알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 그리고 이식 얘기까지. 이지혁은 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와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요. 그게 이지혁의 방식이었죠. 지은호, 너까지 알 필요 없어. 지은호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너까지라는 단어는 지은호를 지키려는 말 같지만
사실은 지은호를 밖으로 밀어내는 말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이지혁이 더 단단해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나를 밖으로 밀어내는 동안 대표님은 혼자 아파할 거잖아요. 이지혁이 입술을 굳혔습니다. 지은호가 이어 말했는데요. 나 같이 아플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이지혁을 흔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비혼주의를 말하던 사람이었고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하는 걸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의 말은 미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얘기였고 이지혁이 제일 약한 지점이 바로 지금이었거든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는 내 시한부에 들어오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이미 들어왔어요. 그날 대표님이 아픈 숨을 삼키는 걸 본 순간부터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이지혁은 결혼식 당일에도 이게 맞나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지은호가 그 손을 잡고 말합니다. 대표님, 나 이 결혼으로 대표님 살리려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이 놀라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이어 말했는데요. 나 대표님이 아픈 시간을 혼자 두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다정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처음으로 지은호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결심으로 자기 곁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심은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지혁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지은호의 결심이 지은호를 망가뜨릴까 봐요. 둘의 결혼은 당연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성재는 축하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졌고요. 이수빈은 박성재 곁에서 그 무너짐을 조용히 막아야 했습니다. 박성재가 한 번만 흔들려도 박진석과 고성희가 다시 정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밀어낼 테니까요. 박성재는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축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리냐. 이수빈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쓰리면 쓰린 대로 있어요. 억지로 안 괜찮아져도 돼요. 그 말이 박성재를 더 흔들었는데요. 이수빈은 늘 박성재에게 괜찮아져야 한다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폭풍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결혼 후 지은호와 이지혁은 행복한 신혼이 아니라 시한부 생활을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지혁은 하루 컨디션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주저앉았고 지은호는 그때마다 웃는 얼굴로 이지혁을 살렸습니다. 지은호가 밥을 차리면서 말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죽지 말고 밥 먹고 죽어요. 이지혁이 웃다가도 눈이 젖었습니다. 너는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웃었습니다. 잔인해야 버텨요. 안 그러면 내가 무너져요. 지은호는 속으로 매일 무너졌습니다. 다만 겉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씩씩한 사람처럼 굴었는데요. 지은호는 원래 사람을 믿고 버티는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 검사 수치, 응급실 가능성, 그리고 가장 무서운 문장.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음. 지은호는 이지혁이 잠든 밤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계속 검색했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 기간, 기증자 조건, 뇌사 판정. 지은호는 그걸 보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났는데요. 나는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내가 이지혁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나? 그 죄책감이 지은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철이 쓰러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쓰러진 게 아니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김다정은 그날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김다정은 늘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었고 이상철은 늘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그 버티는 사람이 한순간에 꺼져버리니까요.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아빠가 왜 이래?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자기 심장이 무너지고 있었고 동시에 아버지까지 무너지니까 마음이 아예 멈춰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뇌사 가능성.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뇌사는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별이 됩니다. 이상철이 뇌사 판정을 받기 전 가족들은 동의서를 앞에 두고 말이 없어졌는데요. 김다정은 펜을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김다정에게 이상철은 평생의 버팀목이었고 그 버팀목이 무너지는 걸 서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조옥래는 침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심장이었지. 조옥래는 이지혁 할아버지가 같은 병으로 고생하다 떠난 기억을 붙잡고 있었고 그 기억이 지금 현실로 되돌아온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기증이 가능하면 대기 중인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이지혁. 이지혁은 이미 심장 이식 대기 상태에 가까웠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가족은 찢어집니다. 김다정은 울면서 말합니다. 그게 가능해도 내가 어떡해. 김다정은 남편을 보내서 아들을 살린다는 문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그때 처음으로 무너진 목소리를 냅니다. 엄마 나 때문에 그러지 마. 난 이렇게라도 살라고 강요받고 싶지 않아.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지혁은 살고 싶은데 살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가 죄를 짊어질까봐 그 말조차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지은호가 나섰습니다. 지은호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말했는데요. 어머니 제가 말해도 돼요? 김다정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아버님이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게 가족이면 아버님은 마지막에도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김다정은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지은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선택이 내려집니다. 이상철의 심장은 기증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 이지혁은 그 심장을 이식받게 됩니다. 그날 이지혁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은호 손을 잡습니다. 이지혁이 말했는데요. 지은호, 나 살아도 괜찮겠지? 지은호는 그 질문이 너무 아팠습니다. 살아도 괜찮냐는 말은 이지혁이 살아남는 것조차 누군가의 죄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그 손을 더 꽉 잡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살아야죠. 근데 살아서 아프지 말아줘요. 우리 둘 다.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지혁이 깨어났을 때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눈이 빨갰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을 잃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고 조옥래는 그 집안 심장이라는 말을 삼키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살아났는데요. 살아난 순간부터 이지혁은 새로운 고통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죄책감.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내가 숨쉬는 게 아빠를 빼앗아온 것 같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다 해결해주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박진석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박진석은 약점을 냄새 맡는 사람이었고 이지혁이 살아났다는 건 곧 새로운 집에 구도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성희는 SK 하이닉스로 돈을 만들고 압구정 아파트와 청담동 빌라 매도까지 진행하며 자기 생존을 준비하고 있었죠. 고성희의 돈줄이 움직이는 시기와 이지혁의 가족이 무너지는 시기가 겹친다는 건 드라마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충돌 예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건 지은호의 휴대폰에 다시 뜨는 그 문장입니다. 당신의 사망신고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수술에서 깨어난 날 그 문자를 봅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얼어붙는데요. 내가 이지혁을 살렸다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는 나를 다시 죽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대표님 심장은 살렸는데 우리 인생은 아직 이식 못했네. 이제 남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의 심장으로 살아났는데요. 그 심장이 살아있게 하려면 이제 이지혁은 혼자 버티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혼자 버티는 걸 버리는 순간 지은호의 지은호라는 이름, 26년 전 사망신고, 고성희의 돈줄, 박진석의 통제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개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살아난 이지혁이 더 위험해지고 지은호가 지키려 한 결혼이 오히려 전쟁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말하겠죠. 심장만 이식받았다고 끝난 줄 알았어?